자, 간평 부분 문제 좀 합시다. 1번입니다.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합니다. 맞습니다. 2번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 완료한 일자로 함으로써 감정평가사의 책임 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2번은 틀린 겁니다. 기준 시점은 언제로 한다고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그리고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도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2번 X. 평가서를 작성 완료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3번에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번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이 중요시 되는 가치의 원칙은 변동의 원칙이다. 여러분, 시점이란 단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점, 변동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시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5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는 변동하므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죠? 1번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부동산 가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치로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는 여러분,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럴 경우는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 가치가 형성된다,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된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가치가 형성될 수도 있다. 1번 X. 이번에 부동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인 가액과 용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구분되고 가액과 임대료는 원본과 가실의 관계지요. 맞습니다. 3번의 부동산의 가치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 불안전 시장에서 가치가 형성되고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죠. 역시 맞습니다. 4번의 부동산 가치는 장기적인 배려하에서 형성된다. 이는 부동산의 내용 연수가 장기간이고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항상 변하기 때문이죠. 5번의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재화시장과 같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균형가격도 자연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부동산의 그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이라든가 부증성, 영속성 이런 특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2번 정답은 1번. 3번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 성숙도가 낮은 밑줄 읽으실래요? 전환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쓰실래요? 전환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 전환이 완만한 경우예요. 전환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좋고 전환이 완만한 경우에도 좋아요. 아주 전환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전환이 아주 완만한 경우를 성숙도가 낮다고 그래요. 이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 동일수급권은 전환 후입니까? 전환 전입니까? 전환 전 용도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전환 전입니다. 이번에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틀렸죠?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개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지역 분석 후 개별 분석이 이루어진다. 3번에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인근 지역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기, 성성쇠천악 이런 순서를 거쳐서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4번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 수준은 어느 때 최고입니까? 성숙기 때 최고. 성장기는 가격 상승률이 최고. 성숙기는 가격 수준이 최고. 4번 틀리고요. 5번의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인근 지역에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속해 있죠.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으면 인근 지역이라고 말 못해요.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어야만 인근 지역인 거죠.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므로 맞는 건 3번. 옳은 것 골라라가 좀 어렵습니다.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3번 정답은 3번. 4번의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제조도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제조도론가는 신축 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 비용을 말한다. 1번 뭐가 틀렸죠?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으로 해야 됩니다. 신축 시점이 아니고 제가 제조도론가 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기준 시점이라고 해야 합니다. 유념하십시오. 이번에 자가건설의 경우 제조도론 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3번에 대치원가를 이용하여 제조도론가를 산정하는 경우 물리적 감가는 필요하지만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다. 여러분 제조달 원가를 이야기할 때 제조달 원가 구분하면 제조달 원가를 구분하면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복제 원가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고 대치 원가는 효용 측면의 원가입니다. 그런데 감가 수정의 경우를 이야기할 때 감가는 물, 기, 경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물, 기, 경. 그런데 이게 복제 원가를 사용하면 물리적 감가도 해야 되고 기능적 감가도 해야 되고 경제적 감가도 해야 됩니다만 최근의 것으로 대체해 놓으면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하지만 유행이 지남에 따라서 오는 감가인 기능적 감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신의 것이니까.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대치 원가 사용하면 뭐는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 하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는 하지만 기능적 감가는 하지 않는다. 3번 틀립니다. 4번에 복제 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거는 대치 원가 개념이죠. 대치 원가 개념입니다. 복제 원가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입니다. 5번에 이론적으로는 어느 게 설득력이 있죠?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 중에서 대치 원가가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복제 원가를 채택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가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뀌었네요. 그러므로 맞는 것은 2번이네요. 2번 정답. 5번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감가수정은 제조들 원가를 기준으로 행해진다. 맞죠? 2번에 감가상각은 시장성을 반영하지 않으나 감가수정은 시장성을 반영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합니다. 3번에 감가상각은 법정 내용수를 기준으로 하나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4번에 감가수정은 잔가율이 일정한 데 반하여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물건에 따라 개별성이 있다. 이거 바뀌었습니다.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감가하니까 잔가율과 감가율이 일정한데 평가 목적의 감가수정은 물건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과 감가수정 통째로 바꾸십시오. 앞에 게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 뒤에 게 감가수정. 4번 틀렸고요. 5번의 감가상각은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만을 고려함으로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으나 감가수정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은 모두 고려함으로 실제 감가와 일치하게 되죠. 5번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의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 정액법은 건물 구축물에 적용하며 매기 감가액이 일정하므로 계산이 간편하다. 1번 맞아요? 틀려요? 일정액씩 감가하니까 맞죠? 이번에 정률법은 기계, 동산에 주로 적용하며 초기 감가액이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율은 체감업으로 실제 감가와 일치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디가 틀리게 해요? 예, 감가액은 초기 감가액이 크고 점차 줄지만 감가율, 상각률은 일정해요. 정률이잖아요. 정률이 뭐예요? 율이 일정한 건데 그러니까 끝부분에 감가율이 체감한단 말은 틀린 거야. 율을 뭐로 바꿔야 돼? 액으로 바꿔야 돼. 감가율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2번 끄트머리 부분에 감가율이 체감한단 말은 틀린 거예요. 감가액으로 바꾸셔야 돼. 초기 감가액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액은 체감함으로 실제 감가액과 일치한다. 이렇게. 감가율이 일정한 거죠. 야, 글자 하나 틀린 거네요. 완전 치사반 쓰죠. 3번에 상환기금법은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누계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자 나오면 상환기금법이죠. 4번의 관찰강화법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가수정 방법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5번의 분해법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감가 요인을
물기경으로 세분한 후에 이에 대한 감가액을 각각 별도로 측정하고 이를 전부 합산하여 감가수정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6번 정답은 2번이네요. 7번의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례부동산은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이 없더라도 동일 수익권 내에서만 선택하면 사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니죠. 사시지계면 첫 번째는 사정보정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시간적 유사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요인 비교 가능성, 위치의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요. 개는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물적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위치의 유사성과 물적 유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지역요인 비교에는 지리적 위치의 접근성보다는 용도적, 기능적 접근성을 보다 중시하여 사례를 선택하며 맞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 사례 지역의 최유용을 비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뭘 비교한다 그랬죠? 인근 지역과 사례 지역에 뭘 비교한다고 했어요? 표준적 이용을 비교한다고 했어요? 표준적 이용과 표준적 이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표준적 이용으로 바꾸셔야 해요. 여러분 프린트물 잘 보세요. 분명히 표준적 이용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지역요인 비교 부분을 잘 보시라고요. 3번의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이 달라도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아 가치가 불변이라면 시점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OX. 옵니다. 이거 말고도 시점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딱 일치하는 경우, 소급 평가할 때 이런 경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3번은 맞습니다. 4번의 부동산에는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개별 요인을 분석, 비교하고 반드시 사정 보정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사정 보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라든가 두 번째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사정 보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번의 사례에 근거함으로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며 논리적, 이론적, 평가사의 주관 개입 여지가 많죠. 그리고 논리적, 이론적인 것은 수익환원법의 장점이죠. 그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현실적이다, 실증적이다, 그리고 설득력이다. 설득력, 실증적,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7번 정답은 3번이죠. 8번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언제까지죠?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이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는 거 맞죠? 2번 맞습니다. 3번의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죠?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4번의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합니까?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죠. 5번의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전수조사 방식을 씁니다. 5번의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죠? 표준주택이 아니라 뭐죠? 개별주택입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거기까지 해서 지난달 감정평가까지 좀 마무리된 문제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